오늘의 미스터리 연구소는 나치의 UFO 개발설에 대해 다룹니다. UFO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 중에는 지구인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치 관련 음모론 중 UFO 개발설입니다. 요약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가 UFO를 만들었으며 전쟁에서 진 뒤 이를 타고 남극이나 남미로 도주했다는 등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나치의 UFO를 몰수해 새로운 UFO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치 UFO설의 시작을 얘기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 중에 연합군 조종사들은 기이한 물체를 종종 목격합니다. 항공기를 따라가거나 편대 비행하는 기묘한 둥근 물체입니다. 사진은 전부 흑백으로 남아 확인되지 않으나 붉은색, 하얀색, 주황색 등 다채로운 색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후일 UFO라 불린 것들이지요. 당시에는 푸 파이터즈라 불렸습니다. 1944년 12월 13일 연합군은 이 현상을 새로운 독일의 무기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세계 최초의 제트 추진 순항 미사일 V1,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 V2 같은 놀라운 무기를 개발해낸 터라 신무기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나치는 수직 이착륙기 트리프 플리겔, 둥근 날개를 단 비행기, 미국의 B2 스피릿을 연상케 하는 제트 전폭기, 세계 최초의 제트 정찰 폭격기와 같이 지금 기준으로 봐도 기이한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실패했지만 핵무기 개발에 손을 대기도 했지요. 이후 다양한 사람들이 나치의 UFO 개발설에 힘을 보탭니다. 1950년 3월 24일 이탈리아에서 과학자로 활동했으며 국가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주세페 벨루초 교수는 일 조르날레 이탈리아의 기고를 통해 기이한 주장을 합니다. 비행 접시는 이미 1942년 초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설계되고 연구됐다. 같은 달 독일의 기술자 루돌프 슈라이버는 비행 접시가 나치 시대에 개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동료들과 직경 15m에 회전하는 터빈 날개로 구동되는 원형 비행체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아브로 캐나다가 원형 제트 항공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독일의 기술자 게오르그 클라인도 나치 시대에 비행 접시를 디자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기술자 로이 패든 또한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군이 비행 접시를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군이 UFO 연구를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 블루북의 초대 책임자 에드워드 루펠트는 195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은 몇 가지 항공기와 유도미사일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대다수는 만드는 중인 단계였으나 UFO 관찰자들이 보고한 물체의 성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담이나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비행 접시로 불리던 물체를 UFO라고 명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증언을 살펴보면 나치가 UFO와 비슷한 물건의 제작을 시도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치의 UFO로 알려진 것들은 많습니다. 특히 하우네부 혹은 하우니브로 불리는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프로젝트명은 V7입니다. 제작자에 대해서는 설이 다양한데 리차드 미에테나 슈리버, 하버모어 등이 언급됩니다. 개발된 후 특허 신청서에 등록됐으나 곧바로 극비 처리되어 1938년
아돌프 히틀러 직속의 연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세한 비행 원리와 메커니즘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중력 기술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종 모양의 UFO도 있습니다. 다이클록입니다. 반중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타임머신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저널리스트인 이고르 비트코프스키가 2000년 경이로운 무기에 대한 진실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는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의 비밀문서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SS의 한스 캄프러 장군이 다이클록의 원형과 함께 미국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욱 다양한 UFO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치의 UFO는 오컬트, 외계 문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1960년 마법사의 아침이라는 책을 통해 나온 주장입니다. 루이 포웰과 자크 베르지에는 책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베를린의 비밀단체 브릴 협회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릴은 1871년 영국에서 다가오는 종족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소설에 등장하는 지하의 종족이 쓰는 도구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브릴리아라는 종족은 텔레파시 등의 초능력을 갖고 있으며 수천 년 전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브릴이라고 하는 액체를 이용해 초능력을 얻었습니다. 브릴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힘이지요. 마법사의 아침이 출간되고 몇 년이 지난 뒤 얀 반 헬싱, 노버트 윌겐, 라트 호퍼, 블라디미르 테르지스키 등은 브릴 협회가 외계 종족과 접촉하고 툴레 협회와 나치당과 손잡고 UFO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얀 반 헬싱 등의 주장에 따르면 1919년 12월 영매 마리아 올식은 독일에서 한 산림관리인의 오두막을 임대합니다. 그녀는 비행 접시 형태의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술 데이터와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전송받았다고 합니다. 텔레파시로 수신된 정보는 황소 자리에 있는 알데바란의 태양계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브릴 협회의 리더였다고 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나치의 주요 관계자들은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18년 독일에서 툴레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단체였죠. 1943년 해산됐으나 나치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나치당의 전신, 독일 노동자당의 창설을 지도한 것이 그들입니다. 히틀러와 나치당 초기부터 함께했던 루돌프 헤스 또한 오컬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친위대인 슈츠스타펠과 비밀 경찰 게슈타포의 수장으로 일하며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학살한 하이니히 힘러. 그 또한 오컬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1939년 친위대 정규조직으로 흡수한 독일 유산학술협회를 통해 게르만 신화 추적을 위해 인도와 티베트에 탐사대를 보내기도 했으며 바가바드 기타를 아리안족의 본래 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고학자를 고용해 성배를 찾기도 했습니다. 오컬트적인 부분과 얽히며 나치의 UFO설은 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마법사의 아침에서는 나치의 패망과 함께 브릴 협회가 남극의 기지로 후퇴했으며 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선진 종족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치의 UFO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실존하는 물건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석하게도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